대한민국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 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본 에피소드는 방송 도중 죽음이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가 아는 모두 다 취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외상으로 내 앞에 다 달아놔요. 오늘은 나를 위한 파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요. 그렇다고 끝나버렸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하늘 위에서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요. 모두 제 장례식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암환자 대표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루카스 그레임이라는 덴마크 그룹의 곡을 약간 개사를 해가지고 먼저 좀 낭송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목이 퓨너럴이라는 거예요. 장례식. 그래서 후렴에 Welcome to my funeral이라고 내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이 가사가 되게 약간 신선하면서 좀 좋았어요. 장례식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데 가사가 좋다라고 하면은 어쩌자는 거죠?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딱 가사를 듣고 이거 되게 뭔가 독특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장례식이 진짜 멋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라는 주제는 어렵고 말하기 또 싫고 껄끄러운 단어인데요.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매일매일 하루 한 발씩 죽음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생각과 생의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는 없는 진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속 시원해지는 나의 장례식. Welcome to my 장례식입니다. 저는 2015년에 이제 진단을 받고서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미리 동사무소 가서 인감 그 위임장도 다 써놓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한테 재산 얼마 안 되는 재산 그 공증도 다 받아놨고 그다음에 통장이라던가 다 정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올해 다시 한번 또 이제 암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장래 부분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웰컴 투 마이 장례식인데 혹시 또 걱정돼서 뭐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날 받아놓고 이거 지금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조심스러웠어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거는 이제 암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본인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유한함을 좀 깨달으면 남은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5월 달에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7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는 다 했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렇게 17년 살다가
다시 재발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아, 시한부를 받았는데 3개월을 받았는데 17년 사셨다고요? 네, 17년 살고 이번에 재발이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암 환자의 어떤 희망의 등불 같으신 분인데요. 저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죽는다거나 아니면 시한부로 죽는다? 둘 중에 어떤 죽음을 선택할까라는 네.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가 있다면, 저는 시한부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최소한 저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시한부의 삶을 이제 선택할 것 같은데, 근데 가끔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차와 뭐 입장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해요. 저도 만약에 고르라 그러면은 시한부를 고를 텐데, 박 PD님 말씀처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돌연사는 좀 싫다라는 생각을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좀 했거든요. 왜냐면 신변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 특히 약간 감추고 싶은 것들은 미리 정리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것들. 왜 있잖아요. 집에 있는 일기장에 써 있는 그런 흑역사 이런 거. 저는 그냥 아름다운 것만 남기고 가고 싶어요. 무덤까지 그냥 그런 거는 제가 가지고 갈래요. 아니, 일기장에 흑역사가 뭐가 있을까? 궁금하네. 있어요, 그런 거.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지, 무덤까지 가지러 갈 거니까 네.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죠. 더 궁금해. 아. 너무 얼마 전에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연명 치료 같은 거 안 하시고 되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좀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너무 존경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청력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모든 가족이 할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 돌아가시는 게 되게 슬펐는데, 마냥 또 슬프지만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제 품 안에서 약간 돌아가시는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한평생을 멋지게 살아오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조차 너무 저는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겠다. 정말 편안하게 가신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그렇게 좀 마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귀에 대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 게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고, 저는 그 다니는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고 많은 분들의 장례식 조문도 세브란스로 많이 갔었어요. 유독 그 세브란스가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이제 할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도 장례식장에 갔지만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그때 이제 세브란스가 이제 공실이 있다면 제 장례식장도 아마 세브란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장례식장을 갈 때 많이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답사하는 기분으로 저는 이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장례식장 가는 거를 좀 꺼려하고 두렵고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는 거, 그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자세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암 환자가 되고 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지나가다가 특실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접객실이 좌식도 있지만 입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탁과 의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장례식장은 거의 다 좌식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약간 장례식장 같지 않고 약간 뭔가 묘한 결혼식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진짜 좀 신기했어요. 처음 가보신 분들은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세브란스 장례식장을 갔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빈소 안쪽에 가족룸처럼 이렇게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보통 이제 거기서 가족들이 이제 자거나 아니면은 대충 방석 깔아놓고 주무시고 하는데 세브란스에는 따로 예약할 수 있는 룸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샤워실도 있고 침구류가 다 있어서 가족들이 장례식 중에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뭐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기 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눕히고 고령이신 분들도 거기서 이제 쉬시고 이러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제 장례를 직접 치러본 적은 없어서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것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이제 조문객 입장에서 장례식장을 많이 갔는데요. 요즘은 그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무인 조의금 카드 결제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납부자에게 단체명을 입력하고 납부 금액을 입력을 해요. 심지어는 할부까지 네. 입력할 수 있고요. 한도가 1에 30만 원. 음. 네, 빈소별 100만 원 이하까지 네. 할부 개월수를 입력해서 결제, 서명 완료 끝. 예전에는 이게 그 부의금 하면은 이제 봉투에다 담아서 가족분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이런 문화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장례식을 할 때 빈소 앞에 부의금 받고 방명록 쓰는 곳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봤는데 장례식장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조의금 조회하는 항목이 있어서 눌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지? 라고 봤는데 그게 바로 그 무인 수납기에서 결제를 하시는 분들 내역이 거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뭐지? 했는데 1층 가서 그걸 보고 이제 딱 퍼즐처럼 딱 맞춰졌죠. 아, 이거구나. 진짜 세상 좋아요. 요즘 보면 그 장묘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장을 할 때 뭐 선산에다 묻느냐, 공동묘지로 가느냐, 아니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뭐 강에 뿌리기도 하고 그 화장한 걸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수목장도 공동형,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대가족형. 이게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좀 진짜 신기했던 게 미니 수목장이 있는데 이게 수목장을 작게 축소해서 화분으로 만들어서 그걸 집에다 갖다 놓는데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좀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화장이든 매장이든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세계 이색 장묘 문화도 좀 소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미국에서는요, 죽어서 별이 되는 게 꿈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오. 6월의 일부를 담은 캡슐을 인공위성에다 장착을 해서요, 로켓을 발사를 하는데 궤도에 진입한 후에 인공위성이 수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돌게 된대요. 근데 어디에서 발사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래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우주 좀 무섭거든요. 저는 요즘 안 그래도 우주 쓰레기들 많은데 저까지 보태고 싶지는 않지요. 근데 인공위성이면은 아마 돌다가 수명이 다하면 지구 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네. 네. 또 스위스에서는요, 유골분에서 추출한 탄소를 고온 고압 처리를 해서요, 세상에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한대요. 그럼 그거 액세서리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지나 목걸이로. 좀 무섭다. 약간 죽어서 막까지 집착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좀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요즘 메모리얼 스톤이라고 해서 유골 보석이에요. 네. 원래 유골이 부패하거나 변질, 또 화학적인 냄새나 또 혐오감 등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이 유골을 보석처럼 성형해서 반지나 목걸이처럼 이제 만들기도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에게도 많이 행해진다고 해요. 생전에 먹었던 약이라던가 또 지병이 있었다거나 다 색상이 달라진대요. 보통 녹색, 보라색, 청색, 흰색, 검정색 등. 그래서 2012년 처음보다 지금은 한 10배 정도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아, 저도 박 PD님한테 이 얘기 듣고 막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이 메모리얼 스톤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열기구에다가 네. 유골을 매달아서요, 하늘로 올려서 성층권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이 유골함이 열려서 네. 하늘에서 뿌려지게 된대요. 이 모든 과정을 유가족들이 지켜볼 수 있게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지구 곳곳에 뿌려지는데 구름을 지나치다가 유골이 이제 수분과 붙으면 눈이나 비가 돼서 내리게 된다고도 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눈이나 비가 돼서 내리면은 누군가가 그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에 막 유골이 섞여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공포물인데요? 저는 좀 무서워. 이건 반대. 네, 일부. 아, 일부. 미국이니까요. 좀 무섭다. 그리고요, 또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그 폭죽 장례식 업체가 있어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좀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한 폭죽놀이처럼 보이지만요. 유골을 갈아서 재를 이 폭죽과 함께 쏘아 올리는 일명 네. 폭죽장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유골 폭죽을 보면서 짧은 생이지만 멋진 삶을 살고 간다. 이렇게 해서 폭죽 터지는 모양이나 흐름도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 열기구 태운 거나 폭죽장이나 저는 좀 하늘로 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네, 생각이 좀 있네요. 또 초상화는 뭐 예전에서부터도 있었죠. 근데 유와 물감에 이게 유골을 갈아서 만든 분말을 섞어서 네.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요건 이제 세대를 걸쳐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더 무섭지 않나요? 그런가?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혼이 실린 그림이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 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실 수도 있고. 무서워. 인상 깊었던 그런 장묘 방법이 더 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영화인데요. 아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데 첫 코스인 피레네 산맥에서 조난을 당해서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러 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까미노를 걸으려고 하다 못다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아들의 장비를 메고 까미노를 걷는 거예요. 근데 작은 함에다가 아들의 유골 가루를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 몰래 이제 길 곳곳에다가 그 아들을 이제 묻어줘요. 아들이 까미노를 걸으려고 하다가 다 못다 이룬 꿈을 아버지가 약간 그런 식으로라도 이뤄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멋있다. 네,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매장은 좀 싫고요. 땅에 들어가면 무섭고 저는 그리고 저는 화장을 해서 또 물에 뿌려지는 것도 싫어요. 물도 무서워요. 강이나 바다 이런데 저 물 무서워요. 죽었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그리고 폭죽놀이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열기구 타고 이런 거 내가 물에 녹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민폐 끼치고 이러고 싶진 않고 저는 이제 산이나 나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는 저를 수목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 유골함이 한지로 만든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나무 밑에 딱 해서 묻으면 이게 녹아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요즘 그 한지도 있고 녹말로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녹말은 몰랐네요. 벚꽃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벚꽃나무 밑에 좀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 PD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유골 보석, 네. 그러니까 메모리얼 스톤도 괜찮고 또 그 더 웨이의 그 아버지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아들의 못다한 꿈을 위해서 이렇게 길 곳곳에 묻어두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근데 이게 불법일 것 같긴 한데 영화니까 그게 그렇게 됐겠죠. 네. 일단 저는 1번 메모리얼 스톤도 괜찮고 2번 길 곳곳에 네. 묻어준다.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시한부로 죽는다면 일을 하고 있다면 인수인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을 받았다면 사망 예정일 한 3, 4주 전에
그나마 이제 입과 의식이 좀 있을 때, 네. 미리 저는 장례식을 하고 싶어요. 이제 약간 리조트를 빌려서 콘서트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날을 위해서 조금 지금부터 이벤트를 기획 중에 있어요, 제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죽음이 무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네. 장례식장에 친구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도 전시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게 팟캐스트도 좀 네. 나오고. 근데 여태까지 저는 이제 많은 이게 작품을 하면서 이 작품들의 이제 포스터, 뭐 리플렛, 뭐 초청장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내 장례식인데 나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위한, 제 장례식을 위한 초청장, 포스터, 리플렛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가 죽어서 사람들이 오면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살았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먼저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나 그때 잘못했어, 이해해줘, 용서해줘,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를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좀 즐거운 모습으로 멋지고 이쁘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근데 또 가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또 하다가 보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다가 안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감사하지! 안 죽는데! 라고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저도 박 PD님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가 딱 이제 생각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인사 나누고, 정말 고맙고, 진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스스로한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 진짜 멋지게 잘 살아왔다. 너 진짜 고생했다라고 스스로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저는 아직 그걸 기획을 안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장례식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인사를 하고 아는 사람끼리 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단체 톡방을. 응. 그래가지고, 장례식은 미리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임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자, 이제 장례식은 미리 했고, 부고를 그냥 거기다가, 올리면, 이제 이렇게 됐구나를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장례식을 가봤는데요.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이 너무 이제 손님만 치르다가 그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인과 제대로 헤어질 충분한 시간도 없이 보내는 것 같아서, 저는 제 장례식만큼은 제가 미리 다 치러버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저는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실을 겪을 때 충분히 슬퍼해야지만 그 슬픔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 상실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저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기 때문에 제 장례식은 미리 치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을 치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슬픔에 빠지면 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막 오면 거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인사해야 되죠. 뭐 이제 식사 대접해야 되죠. 이래서 살짝 그 죽음과 거리를 두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그때 더 슬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빈자리가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게 장례식 때만 이제 슬픈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건 평생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고 좀 좋은 이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전에 장례식을 하는 게 요즘은 가끔 기사화가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CEO가 사전 장례식을 해서 화제가 됐던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제 올해 8월 달에 동대문구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어르신께서 사전 장례식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부고장에 이게 죽은 다음의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종 전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 부릅시다. 라고 이렇게 딱 쓰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시작하자마자 조문객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인사하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분과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막 웃고 떠들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 조문객들이 이제 말씀들이 다 끝나자마자 그 어르신께서 평소 좋아하셨던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고 답사처럼 하셨대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다과 나누면서 다 예쁜 옷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사전 장례식이 너무 우리만 독특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거보다 더 멋진데? 영화 신과 함께를 봤는데요. 사는 거보다 죽는 게 더 고통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영화 보면 죽어가지고 주구장창 뛰어다녀요. 힘들어. 막 공룡도 나오고. 공룡 나와요, 거기. 2탄에. 2편에? 예. 2편은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죽어서는 좀 편안해야 되는데 망자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름답게 상상하자면 한 마리의 나비처럼 그 애벌레 옷을 벗고 꽃가옷으로 갈아입고 어디론가 다른 세계로의 그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그 신과 함께 보면 기억을 지우는 게 신의 배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환생도 싫고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 기억도 그냥 그대로 해서 공간만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사 가는 것처럼 지구를 떠나거라. 그래서 지구를 떠나서 딴 데로 가는 거죠. 아니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재밌게 살았는데 이 좋은 기억들을 다 지워지면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 함께 모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거기서 또 죽으면 제3의 인생을 시작하고 상상이니까요. 네. 아니 아까 물도 싫다, 환생도 싫다. 뭐 이렇게 싫은 게 많아. 나 삶에 집착이 많아. 암 진단을 받으면 먼저 딱 죽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내가 이 세상에 뭘 남겼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물품들 말고 그 누구나 이제 나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 남긴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어도 내 흔적은 세상에 남아있겠지 싶으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좀 변태 같긴 한데.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 이제 제 얼굴을 볼 수 있고, 뭐 또 제가 쓴 곡들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그 노래를 또 들으면 또 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제 사진들 찍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목소리를 남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암 걸렸을 때 이런 필 충만할 때 작곡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곡을 썼었거든요. 그때 제가 노래해가지고 음반을 내려고 했어요. 목소리를 남기려고. 근데 이제 못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 남겼다. 약간 싶기도 하고. 다 남겨. 아직 더 할 게 많은데. 네, 할 게 많은데, 약간 보험 같은 느낌,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더 남겨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오래오래 살면서 더 많이 남기려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저는요 암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지 않았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암이 이제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 자격증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경험담과 노하우를 나누게 되고 매주 이렇게 우리 황 배우와 일기 쓰듯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요. 네. 만약 제가 이렇게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천천히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천천히 즐겁게 들으시면서 나이 들어감을 즐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황 배우와 팟캐스트를 하기 잘했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금방 가실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골 100세까지 살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진짜 이렇게 매주 녹음을 하는 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유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남는 거니까요. 저도 박PD님이랑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공부도 많이 되고, 제 자신을
보게도 되고 그게 또 기록이 돼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 열정을 쏟아부으신 적이 있나요? 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날을 다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건데요. 후회 없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암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팍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